안녕하세요. 모두톡 TV.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사랑 찾아 돌고 도는 마이러브 여행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행기는 사랑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30대 초반의 윤서진 씨와 그녀와 사랑의 인연으로 얽히게 되는 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격으로 모든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두 사람에게 그런 순간이 왔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모두톡 TV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전 언제든 승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구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었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인사이동 발표날, 저는 회의실 안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어요. 대신 후배의 이름이 호명됐고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씁쓸한 미소를 띄운 채 손뼉을 쳤어요. 그날 저녁 집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잔뜩 샀죠. 안주도 없이 혼자 벌컥벌컥 마셨어요. 별다른 말도 없이 수고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친구의 톡 하나가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어요. 저한텐 일이 전부였거든요. 연애는 너무 오래 손을 놓았고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퇴근길에는 왠지 늘 혼자였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한 계절이, 아니 몇 년이 또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가는 나를 내가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런던 탑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저기 한번 가볼까? 너무 큰 변화는 두려워서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를 선택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라고 합니다. 저한테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랑이 뭐 별거냐고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직진형이었고 감정에 솔직했으며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 움직였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했고 이기고 지는 것에 늘 민감했지만 관계에서는 질 줄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녀는 외모가 화려한 착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농구 한 판을 뛰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녀에게 톡이 와 있길 기대했죠. 대부분 제가 전화를 먼저 했지만요. 양파를 까듯 속을 잘 알 수 없는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몰랐고 놓쳤고 속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이름을 듣자마자 입술이 말랐습니다. 같이 볼링 치고 술 마시던 그 선배? 내 연애 얘기 묻던 그의 사람 좋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게 그렇게 치사하고 구차할 수가 없더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진심 다 쏟은 게 겨우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나 싶었죠. 그날 밤 농구장 불 꺼진 시간까지 혼자 슛을 던졌습니다. 몸이 부서질 만큼 뛰고 또 뛰었는데도 감정은 식지 않았어요. 그게 더 자존심 상했어요. 며칠 후 런던 출장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원래는 우리 부서 선배가 가기로 돼 있던 건데 회의 중에 문득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주변이 살짝 술렁였지만 선배도 이내 허어 웃으며 양보했죠. 영어도 제일 자신 있었고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자주 맡았으니까요. 여기를, 이 시간대를, 이 감정의 공간을 사실은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런던이라는 도시가 특별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낯설어서 더 끌렸습니다. 내 감정도, 내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그곳에서는 그냥 준호라는 사람으로만 있을 수 있으니까. 비행기표를 받고 숙소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습관으로는 다시 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내 식대로 판단한 경기에서 다시 뛰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출장을 가기 전날 밤 운동화 끈을 조이고 농구 골대에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운동은 때로 나를 증명하고 지금은 마음속 어딘가를 채워주는 버팀목이었어요. 이번 경기는 코트 위가 아니라 런던이라는 도시 위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나섰어요. 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끝까지 뛰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행을 떠나는 날이네요. 부장님이 무슨 일이 있냐며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긴 휴가를 선택했어요. 그날
공항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나를 조금이라도 바꿔준다면 좋겠다고요. 마음을 다시 쓰다듬을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다시 좋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구름 위를 지나던 그 시간 모든 것이 리셋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몇 번 마주쳤었죠. 책을 읽다가 창밖을 보고 잠깐 졸기도 하더군요. 말을 걸 일이 없으니 관심을 가질 일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얼굴을 찡그리는 게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 같았지만 사는 게 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여행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두어 번 눈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저 그런 스치는 우연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시 숨을 쉬게 해줄 어떤 인연의 끈. 비행기 안에서 서로 스치듯 미소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은 런던의 템즈 강 근처 런던 시계탑 빅벤 아래에서 다시 만납니다. 런던 시계탑 아래서 그와 그녀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런던 시계탑 아래서 그와 그녀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만남을 이어가 봅니다. 런던은 상상보다 덜 로맨틱했고 덜 친절했어요. 공기도 낯설고 무표정한 얼굴의 사람들은 나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템즈강을 바라보며 잠깐 서울의 한강을 떠올렸어요.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서 강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앞에서 다가오는 남자가 왠지 낯이 익었어요. 그는 비행기에서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던 남자였어요. 런던이 참 좁네요. 시계탑 아래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람 많은 도시에서, 그것도 이틀 만에 다시 마주치는 일. 해외여행이 많은 요즘에는 뭐 흔한 일일 수도 있죠. 런던은 출장으로 온 거라 내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일 시내나 좀 둘러보려고요. 그날 나는 노팅힐 영화를 찍었던 포토벨로 마켓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와 동행이 되어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영화를 찍었던 서점을 찾지 못했어요. 앤틱 마켓들이 모인 거리를 지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많이 걸어서인지 커피가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행자들과 달랐습니다. 런던이라는 낯선 도시에서도 느긋한 것 같았어요. 편안하고 느긋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미술과 음악 등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들이었죠.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놓인 기분이었어요. 일이 아닌, 이해타산도 아닌 대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죠. 템즈강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간다는 말을 하길래 나도 다음날 아침 일정을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간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세인트폴 대성당을 나오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려봤지만 역시나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출근하게. 서울에서 하루 쉬고 출근하려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 이틀을 쉬기로 일정을 바꾸고 서울에는 새벽 비행기로 도착해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번호라도 받아둘 걸. 좀 아쉬운 마음으로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그녀는 오늘 두 번째나 테이트 모던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귀국을 하루 연기했다는 것을 말하고 런던 여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센스 있게 연락처도 교환하자고 했죠. 슈 꼬린. 그녀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탐색하는 듯 했지만 결정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불안했어요. 짧은 인연에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수진에게 전화해서 런던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단호했죠.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은 오래 못 가. 깊게 얽히지 마. 유부남일 수도 있고 사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사실 일이든 사랑이든 변화가 두려우면 주춤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에듀 글로벌입니다. 런던이시라면서요? 런던에서 교육 박람회가 있는데 가보셨나요?
저희가 준비 중인 차세대 창의 교육 콘텐츠 프로젝트의 PM을 찾고 있어요. 국내외 통합 기획과 런칭까지 총괄하는 포지션이에요. 내일까지 의사만 알려주시면 바로 임원 미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기획과 콘텐츠가 결합된 기회.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자리. 그동안의 커리어를 통해 바라던 역할이었어요.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버킹엄 궁전을 둘러보고 귀국 전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핑계로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근위대 교대식이 끝나고 인파가 흩어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돌아봤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지금도 품 안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입니다. 그 선배라는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뒤틀렸습니다. 이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이제는 그 남자가 그녀의 새로운 사람이란 걸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에 다시 휩싸였고 그 기억은 내 자존심을 깊숙이 긁었습니다. 서진이 말없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둘러댐도 그 순간엔 무의미했어요. 아직 감정이 남아있군요. 마치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버킹엄 궁전을 구경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지만 그 시간 이후에 모든 계획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전 연인과의 만남을 목격한 것은 꽤 불쾌한 느낌이었어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내 마음을 몹시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우연한 목격은 그만두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감정은 자라던 중이었지만 더는 물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녀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나로 돌아간 듯한 무력감이 다시 덮쳤고 그녀를 붙잡을 명분도 타이밍도 놓쳐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템즈강 위로 흐르던 저녁 노을, 말없이 걸었던 그 길들, 사람이 내게 준 짧고 강한 위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데 이번 생은 폭망했습니다. 어떡하죠? 서진 씨와 준호 씨의 썸은 이것으로 끝인 것일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불씨가 깜빡깜빡. 준호 씨가 포토벨로 마켓에서 서진 씨에게 주려고 샀던 목걸이가 바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진 씨는 몇 번이나 문자를 썼다 지웠다 결국 보내지 못했죠. 준호 씨는 짧은 문자로 귀국을 알렸고 서진 씨는 그저 조심해서 돌아가라는 평이한 인사만 전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짧고 강렬한 만남. 여러분이라면 이 인연의 끈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에 집중하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강의 콘텐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름 있는 국제 행사에도 초대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가질 겸 주말을 이용해 런던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기억의 장소들을 다시 걷고 싶었어요. 시계탑 빅벤, 런던탑, 타워브릿지, 테이트 모던, 포토벨로 마켓, 그가 웃으며 나를 바라보던 카페. 템스강 옆 산책길을 걷는 동안 나는 한결같이 힘있고 또렷했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에서 파리로 가는 유로스타 티켓을 들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플랫폼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 나는 그를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먼저 나를 발견했어요. 서진 씨? 나는 그녀를 먼저 알아보았으나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마주칠 수 있을 거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런던에 갈 일이 없으면서도 일정이 안 맞는다는 명목하에 런던인 파리아웃으로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로 가는 게냐? 요즘 부쩍 외국 출장이 잦구나. 출장 전 아버지와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나 젊을 때 내 엄마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했다. 화려한 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나비였지. 평생 밖으로만 돌았어.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그 몹쓸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지. 가장 소중한 건 이미 갖고 있었는데
왜 그때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암투병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나쁜 놈 어쩌면 나도 그렇게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좋아했던 여자들은 한결같이 화려한 꽃과 같았습니다. 어디를 보나 남의 눈에 띄이고 아름답지 않으면 강한 개성 탓에 옆에 있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재주들이 있었죠. 자리가 떨어져 있어 같이 앉을 수는 없었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똑똑똑, 그가 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객실 밖 카페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잘 지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종종 봤어요. 뉴욕 출장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진 씨도 교육 포럼에서 발표하시는 거 봤어요. 포스팅 멋지던데요. 사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름의 창을 통해서 사진 한 장, 장소 하나, 문장 한 줄.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흘려보내듯 받아들이며 놓지 않았던 거였죠. 그녀의 피드엔 예술 관련 갤러리나 박물관, 교육센터의 사진이 많았고 그의 계정엔 농구, 러닝, 가끔은 무표정한 셀카도 있었어요. 그녀와 마주 앉은 기차 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그녀가 무척 그리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런던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테이트 모던에 들렸더랬죠. 그때 내가 더 정리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워져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둘 다 복잡할 때였던 거죠. 파리역에 도착한 뒤 그들은 조금 혼란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북역이 워낙 크고 복잡하고 서로의 목적지가 다르다 보니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의 저녁은 따뜻했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그녀 곁에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급하게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의 주소를 적으며 서진에게도 호텔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오버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혹시라도 엇갈리게 되면 숙소라도 이정표를 삼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설명에 서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가 지하철로 이동한다는 게 괜히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방향이 다른 그녀와 계속해서 동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라면 늦은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파리는 런던과는 또 다르잖아요. 파리는 서울과는 완전 딴판인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이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뒤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탈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던 터라 지하철이 편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수진이 내게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서진아, 부케는 꼭 네가 받아줘. 내가 전에 너한테 한 잔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네가 영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도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말이야, 사랑이 왔을 때는 잡아야 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누구 말 듣지 말고 네 마음을 따라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장난꾸러기 큐피드가 준호 씨와 서진 씨의 사랑운을 시험하는 날이네요. 그들은 에펠탑에서 만나기로 했죠. 여러분은 두 남녀가 본격적인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시나요? 준호 씨와 서진 씨는 오늘 에펠탑으로 갑니다. 둘에게는 정말 멋진 사랑의 큐피트가 생겨요. 그 둘을 이어주는 큐피트는 누구일까요? 둘의 사랑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톡 TV